턱 튀어나오고 뒤통수가 평평하면 한국인이다.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발언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퇴출당하고 있어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최근 다시 한번 한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 NHK가 일본을 조선화하는 원흉이다. NHK는 일본의 적이다. 라며 NHK 간부와 아나운서, 사원 대부분이 한국계다. 출연하는 학자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상당수가 한국계고 우연을 가장한 거리 인터뷰조차도 한국계를 뽑아서 인터뷰하고 있다. 튀어나온 턱과 평평한 뒤통수 등으로 한국계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자, 그런데 DHC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이러한 막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미국, 일본 협의 소식통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일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찾았고 그에게 쿼드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보도했습니다. 쿼드는 4개국 안보회담의 약칭으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공급부터 핵심 기술과 워킹그룹의 구성에 심지어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사동맹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섬을 통해 남중국해 영해를 확장하고 홍콩에 이어 대만까지 삼키려 하고 있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대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들을 빼내기 위해 위장취업, 산업 스파이는 물론 고액의 연봉으로 이들을 유혹한 뒤 기술을 빼먹고 버리는 식의 인력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중국의 만행을 멈추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시면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한국에 미세먼지를 보내고 산업기술을 훔쳐가고 서해안에 중국인 불법 어부들이 물고기를 싹쓸이 해가며 한국인을 열받게 해도 중국과 단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 상황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작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미국의 비위만 맞추는 단순한 외교로 나라를 말아먹은 일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연이어 나온 데 이어서 최근 한국이 공개한 KF-21 보람의 덕분에 한국의 공군력이 세계 5위로 일본을 제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한국을 향한 일본의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이용해 이간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설리번 보좌관의 요구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쿼드 참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요미우리 신문의 인용이 매우 부정확하며 전체 기사 내용도 한미 간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 측이 북미 협상 조기 재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북한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는데 미국 측은 북미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협의에서 북한 인권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도 이간질하려 하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 일본을 향한 북한의 폭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번 7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북한은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을 통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조선체육은 악성 비루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32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 하루 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얼마 전 스가 일본 수상이 우리의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 들었다. 이는 우리의 자유권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자 난폭한 침해로 절대로 스쳐보낼 수 없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일본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장본인
이라고 강력하게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북한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지시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받은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의 칼럼 하나 때문에 현재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 니케이는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라는 강력한 제목과 함께 백신 제조에서 일본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개발국에 끼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생산 거점도 되지 못했다. 백신 접종률은 세계에서 100번째다. 호리의 다카우미 라이브도우 전 CEO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백신 후진국이라 비판했다. 일본의 기업도 정부도 눈앞의 이익만 쫓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 분야에서도 후진국이다. 코로나 어플 기능에 문제가 있고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해결하지도 못한다. 한국에 뒤처졌다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표적인 국가 신용 등급 무디스는 한국의 최고 등급인 CIS 1등급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에 선정된 국가는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한국 등 오직 11개국이었습니다. 무디스가 한국을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높고 효과성과 투명성, 정보공개, 예산관리 등에 매우 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3등급으로 매우 뒤떨어진다고 평가했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경제의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규모의 일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한국 때문에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K-팝의 글로벌 경쟁력이 최고 절정에 달하면서 재능 있는 모든 일본인들이 JYP, YG, SM과 같은 한국의 대형 기획사로 넘어와 일본은 심각한 인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악 프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일본의 아이돌 퍼포먼스 실력은 마치 하계회를 보는 듯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싸이나 BTS 같은 글로벌 인기 스타로 도약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젊은 아티스트들 혹은 지망생들이 한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45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웹툰 시장도 한국에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종이로 인쇄된 만화책 생산을 집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는 일본의 웹툰 플랫폼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네이버의 라인만가와 카카오의 피코마가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고 3위인 NHN 코미코 점유율은 4%에 머물렀습니다. 카카오의 피코마는 일본에서 유명 작가와 출판사들과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성공했고 기다리면 무료라는 독특한 서비스의 과금 체계로 대박을 거두었습니다. 만화책 한 권을 여러 편으로 나눈 다음 한 편을 보고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다음 편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만약 기다리지 못해 다음 편을 보려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수익성도 높아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모두 따라하고 있죠. 한국의 인재도 빼앗기고 한국 기업을 뒤늦게 따라해 일본 자국 시장까지 잠식당하고 있는 일본의 미래,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